자, 회의관리 1급 문제 71번부터 80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71번입니다.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 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것입니다. 자, 정정신고 사유는요,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아닌 것 해가지고, 첫 번째, 개인의 대표자 변경. 그 다음에 개인의 증여. 이거는 이제 봤을 때 이거는 폐업 후에 재신고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없네요. 딱 당연한 거에 대해서 문제는 없구나. 상호를 변경할 때, 상속으로 인하여 명의가 변경될 때, 증여라고 하면은 폐업 후 재신청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공동사업자 구성원 또는 출자 지분이 변경되는 때. 근데 출자 지분 변경하는 거는 뭐 이렇게 구성원 누구인지, 대표자라든지 그런 거 이제 변경을 할 때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 4번, 사업자 등록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시작하지 않는 것이 인정될 때. 사실 이거는 정정 사유가 안 돼요. 이거는 왜냐하면 신청해놓고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니면은 그냥 놔두기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옳지 않은 건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72번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입니다. 자, 1번 어음 수표와 같은 화폐 대용증권의 공급. 사실 이거는 부가가치세가 아니죠. 어음 수표는 현금과 관련돼 있는 부분은 그 물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과세 대상이 아니고. 2번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무상임대. 이거는 이제 용역 쪽인데 본래 간주 공급에 대한 용역은 원칙상 없지만 특수관계인에 의한 용역은 간주 공급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2번에 대한 부분은 해당이 돼요. 3번 주식, 채권과 같은 유가증권의 공급. 그러니까 아까 1번과 얘기했듯이 현금과 관련돼 있는 부분은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없고. 그 다음 4번 수탁자가 변경되어 새로운 수탁자에게 신탁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이거는 물건 자체가 아니죠. 그냥 소유주를 이제 이전한 것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부가가치세가 없어요. 그래서 옳은 거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회의관리 1급 문제 73번입니다. 다음 중 영세율과 면세 제도를 비교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영세와 면세입니다. 자, 첫 번째 거 봅시다. 기본 취지, 소비지급 과세 원칙 구현. 해당돼요. 그렇죠. 소비자 과세 원칙이죠. 그 다음에 면세, 부가가치세 역신성 완화. 그렇죠. 기본 취지는 해당이 되죠. 적용 대상, 수출하는 재화 등 특정 거래. 맞죠. 면세는 기초생활 필수품 등 내수에 대한 부분이고요. 면세 정도가 틀렸어요. 왜냐하면 반대로 돼 있죠. 영세율은 환급이 가능한 완전 면세 제도고요. 면세는 환급 안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 면세제도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부분 면세제도 이렇게 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은 반대로 돼서 아니고, 영세율은 매입세 공제 가능합니다. 근데 면세는 매입세 공제가 안 돼요. 그래서 환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거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74번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 거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1번입니다. 주택가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면세다. 맞아요? 그러니까 읍면지역은 10배고요. 그 다음에 그 외의 지역은 5배잖아요. 자, 그래서
주택이잖아요. 주택은 면세란 말이에요. 근데 토지의 임대는 이것만 보면은 과세예요. 근데 주택에 딸려 있는 부분의 토지는요. 주택이 면세면은 부수 토지인 경우에도 면세가 해당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1번에 해당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2번 신문사 광고는 면세다. 아니죠. 신문사 광고는 과세예요. 광고는 과세입니다. 3번 일반 버스 여객 운송 용역은 면세다. 그렇죠. 시내버스, 시외버스. 근데 우등고속은 안 돼요. 4번 정부의 인허가를 받은 학교, 학원 등이 제공하는 교육 용역은 면세다.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학원, 학교, 그러니까 인허가 받은 부분은 면세다. 맞는 얘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 옳지 않은 거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75번입니다. 주식회사 3일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023년 제1기 예정 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과세 표준이라고 하면은 그 매출의 공급 가액을 뜻해요. 자, 봅시다. 상품 매출액 1기 예정이니까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만 해당이 돼요. 이 부분만요. 근데 매출 애누리액이 지금 포함되어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포함되어 있다는 뜻은 매출 애누리액을 여기에다가 빼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예요? 매출의 공급가액 1,800만 원이 되는 거죠. 근데 부동산 임대료 수입이잖아요. 이것도 같이 계산해야 돼요. 2,400만 원인데 이거는 이제 1년치고 그래서 이거를 월 금액으로 나눠줘요. 12개월. 그래서 얼마냐면은 한 달에 200만 원이 돼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그러니까 2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에 3개월이면 얼마예요? 600만 원이 되는 거죠. 이 매출 금액도 같이 포함시켜 주셔야 돼요. 3개월치 부분. 그래서 합치면 얼마? 2,4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76번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거입니다. 과세표준 아까 75번에 얘기했던 대로 매출의 공급 가액을 뜻합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봅시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 조건 또는 공급 대가의 결제 방법, 그 밖에 결제 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 금액을 깎아주는 거예요. 이거는 애누리죠. 말 그대로. 과세 표준에 포함돼요? 아니죠. 76번의 1번은 아닙니다. 2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에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 그러니까 뭐 매출 할인이죠. 말 그대로. 이거 포함시키면 안 되죠. 3번.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보험료, 산재보험료, 운송비, 포장비, 보험료, 하역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일부를 받는 거. 그러니까 저 판매에 대한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세 표준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 4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근데 이거는 관련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거는 부가가치세가 성립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 포함되는 부분 몇 번입니까? 그렇죠. 76번의 답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77번입니다. 2023년 제2기 예정 신고 기간에 매입과 관련된 내역이 다음과 같을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적격 증빙을 구비하였으며 매입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진 않습니다. 매익세 공제라고 하면은 과세에 해당하는 부분을 다 직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원재료 매입 해당이 되죠. 공장 부지 매입, 취득세 50만원 포함. 토지는 뭐예요? 그렇죠. 면세이기 때문에 매익세 공제가 안 되죠. 그 다음에 영업부 백차장이 법인카드 지출한 접대비, 이 부분은 뭐예요? 불공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고요. 그래서 5천만 원에 10%만큼 하면 얼마예요? 500만 원이죠. 그래서 500만 원만큼 매익세 공제가 가능한 부분이더라.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몇 번? 77번의 답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78번입니다. 다음은 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3일의 제1기 확정 신고를 위한 매출 관련 자료입니다.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상 과표란에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여기 1번 라인, 3번 라인, 5번 라인, 6번 라인 이렇게 이제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해당하는 부분 밑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세금계산서 발행 국내 매출액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은 웬만큼 다 1번으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신용카드 부분 몇 번? 3번. 그 다음 현금영수증 몇 번? 3번. 내국 신용장은 뭐예요? 영세죠. 영세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니까 5번. 직수출 몇 번? 6번으로 봐주시면 돼요. 근데 이는 부가가치세가 다 포함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급가액과 세액을 다 쪼개주셔야 돼요. 그래서 1번인 경우에는 공급가액이 2천만원, 부가가치세가 200만원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는 공급가액이 1,500이고 부가세액은 150만원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현금영수증은 100만원이고 부가세는 10만원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나머지는 공급가액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역 리을 이제 디귿 리을에서 보면은 디귿과 리을은 여기에 이제 아까 이제 세금계산서 발행분, 직수출분 해가지고 1,500, 3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니은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급가액을 아까 여기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포함했을 때 얼마? 1,600만원이었죠 아까. 그렇기 때문에 1,600. 세금계산서 발행한 공급가액 얼마? 2천만원이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4개 다 올바른 것은 몇 번입니까? 그렇죠.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79번입니다. 다음 중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자, 어떤 경우일까요? 자, 볼까요? 자, 1번. 과세 표준에 포함되지 않은 부가가치세를 과세 표준에 포함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과세 표준에 포함되지 않은 부가가치세를 과세 표준에 포함해가 발행하는 경우. 과세 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 거는 과세 표준에서 사실 이거는 이제 차감 대상인데, 예를 들어서 뭐 애누리라든지 그 다음에 뭐 한출이라든지 이런 사유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이제 수정 발행을 해서 마이너스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에 해당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2번. 공급 대가에 포함된 관세 환급금이 공급 시기 이후에 확정된 경우. 관세 환급금이 공급 시기 이후에 확정되면은 이건 수정 발행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과세 표준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시 시 이후에 확정된 경우 자,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 과세를 면세로 잘못 알고 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이거는 수정 발행이 안 된 것보다는 수정 계산서를 발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수정 세금계산서인데 수정 세금계산서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번은 수정 계산서를 하고 마이너스 처리하고 그 다음에 그 세형계산서를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3번에 대한 부분은 안 됩니다. 예, 수정 세형계산서가 발행이 안 돼요, 원래. 자, 4번. 세관장의 결정 전에 수입자가 수정 신고하는 경우. 그러니까 결정 전에 이제 수정 신고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이제 수정 사유가 됩니다. 수입에서. 그렇기 때문에 불가하다.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80번입니다. 다음 중 세금 계산서 또는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봅시다.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는 건당 공급 대가가 5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거래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 사실의 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저는 이거 금액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는요 매출자가 발행을 안 해주는 경우에요. 그래서 내가 직접 발행을 하려니까 매입자가 발행을 하려니 이런 부분에 따른 사유를 얘기를 하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금액이 50만원 이상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1번에 대한 부분은 아닙니다. 2번. 세금 계산서는 일반 거래에서 송장 역할이나 외상 거래의 청구서 역할도 한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거래 사실 증명이기 때문에 당연히 청구서 역할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3번.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을 초과하는 간이 과세자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초과하는 경우. 그러니까 4,800에서 1억 얼마지? 1억 300까지요. 1억 300까지죠. 1억 300까지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해요. 근데 4,800만원 미만은 예전과 똑같이 공급 대가가 4,800원 미만이다 이러면은 안 됩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3번은 맞습니다. 4번.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제품, 상품을 판매할 때마다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공급 시기 발행이죠. 그렇기 때문에 옳지 않은 건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든 문제 풀이 및 해설이 다 끝났습니다. 뒤로 갈수록 좀 많이 헷갈렸던 문제들이 좀 있고요. 저도 100% 확신을 못 갖겠습니다. 이번 풀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좀 틀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감안해 주시면 좀 감사하겠고요. 혹시나 틀린 해설이 있으면은 저도 제 블로그에 좀 작성을 할 수 있도록 혹시나 또 알려주시면 또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2023년도 8회차 부분까지 풀 해설이 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올릴 건 없네요, 이제.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여기까지가 이제 끝이고, 24년도 거가 이제 올라오면은 이제 또 풀이 해설도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끝이냐? 아니죠. 왜냐? 저는 기본서도 있고 기출문제 모의고사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제 문제를 좀 최대한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숫자만 변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 자체를 이제 좀 이제 창작을 해서 여러분들 모의고사도 한번 풀어볼 수 있게 또 준비하고 또 풀이해서를 또 올릴 겁니다. 자, 여러분들 꼭 회의관리 1급 꼭 합격하시길 바라고요. 회의관리 1급은 IFRS 문제가 안 나와요. 그래서 재행관리사는 IFRS인데 회의관리 1급은 IFRS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재무회계 쪽은 그래도 좀 IFRS를 하기 전에 회의관리 1급을 준비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세무회계는 재행관리사 세무회계랑 거의 유사하게 나오는데, 근데 내용이 좀 문제가 나오는 내용이 조금 더 깊게 나오는 점, 그것만 좀 감안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전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마지막 8회차까지 보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제가 회의관리 1급 이제 기본서를 이제 올릴 건데, 기본서를 이제 또 필요하신 분은 꼭 보시고, 교재가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꼭 올라올 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꼭 많은 신청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아주시는데 매우 감사합니다.